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 여기.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 나오고요. 뒤에 이제 생명체의 구성 물질 나오고 신소재 이렇게 하면 이제 1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앞에서 원소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 거는 이 원소들이 지각과 생명체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가에 대한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각과 생명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각은 산소, 규소가 가장 많죠. 생명체는 산소, 탄소가 제일 많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거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지각이나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새끼가 누구냐? 산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읽어보시면 산소는 수소, 탄소, 규소 등과 같은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자,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구를 배울 거냐면 14족 원소인 Si와 탄소를 배우실 텐데 14족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모두 다 화학결합을 4개, 즉 결합수가 4개이기 때문에 많은 결합을 할 수 있다 이걸로 배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산소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산소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반응성이 커요. 이것 때문에 얘는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화학결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산소라고 하는 거는 결합수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새끼들하고 잘 결합할 수 있는 반응성이 크다라고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그림 보시면 여기 지각, 해양, 그 다음에 여기 대기, 사람은 생명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준다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자료를 준다던가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는 이건 지극히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지각은 산소, 규소, 알루미늄 일단 1, 2, 3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으실 거예요. 지각 구성 8대 원소 기억납니까?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산규, 알철, 칼라칼마, 오시알, 페, 카나크마 안 날 수도 있고요. 1학년 때 배웠으니까요. 어찌됐든 산규, 알철, 칼라칼마 중에 산규, 알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셔야 된다. 1, 2, 3. 그 다음 대기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뭐다? 질소, 산소, 아르곤 요렇게 질소, 산소, 아르곤 됐죠? 얘네 지금 원소 하는 거야? 물질 하는 거 아닙니다. 원소 하는 거예요. 해양은 산소, 수소, 염소 됐죠? 산소, 수소, 염소 됐죠? 그 다음 사람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요거는 4개까지 다 외워둡시다. 그래서 얘네들이 1, 2, 3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떤 원소가 많은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앞에 거랑 같이 연결 뭐냐? 어디서 생겼느냐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 보시면 돼요. 이거 이쪽 보시면 돼요. 수소하고 헬륨은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어요. 맞죠? 그 다음 헬륨부터 철까지는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니켈, 구리, 아연 이딴 새끼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산소, 규소, 질소, 산소 얘네들 다 뭐야? 얘네들 다 뭐야? 산소, 탄소 얘네들 다 뭐야?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지. 다 핵융합 반응이잖아. 다 핵융합 반응이잖아. 다 핵융합 반응. 근데 수소는 초기에 만들어졌다 이거지. 됐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무거운 애들,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떤 구성 원소로 되어 있으며 얘의 기원이 어떻게 되냐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는 지극히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 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이제 봐야 되는 거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이제 원소를 포함한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거죠. 여기 얘를 보시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를 보시면 지각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각을 쪼개면 암석이 되고 암석을 쪼개면 광물이 되고 광물을 쪼개면 지각 구성 8대 원소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원소의 포인트를 맞춰 놓은 거고요. 이렇게 얘네들이 화학결합을 통해서 지각을 이룬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지각을 이루는 광물의 대부분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각으로 이루어진 물질과 생명체로 이루어진 물질을 배울 건데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각을 이루는 물질이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규산염 광물은 SiO4인데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규산염 광물인데 규산염 광물이 아닌 새끼들도 있어요. 이걸 비규산염 광물이라고 불러요. 이게 약간 지구과학 2예요. 원에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약간 어렵거든요. 여기 잠깐 볼게요. 규산염 광물이 아닌 새끼들 비규산염 광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황화광물, 탄산염 광물, 황산염 광물 이런 것들을 비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지지 않은 돌덩이가 있단 말이지. 그 돌덩이들을 비규산염 광물이라고 하고 혹시나 해서 이거 외워둬야 되는 거야. 방해석과 흑연은 비규산염 광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됐어요? 방해석과 흑연은 비규산염 광물의 대표적인 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외워두셔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생명체 봅시다. 생명체는 대부분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무기물을 제외하고 남으면 누구가 남느냐? 탄수화물, 단백질 등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유기물이라는 애의 특징은 뭐냐? 모두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화합물이다 이거죠. 내가 방금 전에 Si하고 탄소를 2개 썼죠. 14족 원소요. 그러니까 돌덩이는 규소로 이루어질 거고 사람의 생명체는 탄소가 주된 원소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하나하나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까딱 잘못했으면 니네는 돌덩이 될 뻔했다니까요. 탄소가 아니라 Si로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왜냐면 돌덩이 돼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차피 결합은 똑같으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지각을 이루는 애부터 이제 하나하나 할게요. 일단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건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졌는데 이 새끼가 화학결합을 하면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기본 골격이 나와요. 이 규산염 사면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화학결합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광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규소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보이시죠? 규소는 14족 원소이면서 원자과 전자가 4개죠. 그러니까 최대 4개까지 공유결합할 수 있죠. 이게 규소 그림이라고요. 그러니까 규소의 전자 배치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탄소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규산염 광물이 거의 92%, 98%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석, 휘석, 갑삼석, 후금모, 석영, 장석 이딴 새끼들은 다 규산염 광물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방해석과 흑연은 비규산염 광물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뭐라고 불렀어요? 네?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 난 배운 것만 물어봐요. 기억이 없지. 그치? 이걸 뭐라 그런다? 조암광물이라고 부른다. 그죠? 자, 여기는 지구과학하고 화학이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구과학과 화학이 섞여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파트에 쏠리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규소의 화학적 성질과 얘네들의 광물의 돌덩이 이름 정확하게 외우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돌덩이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돌덩이 중에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얘네예요. 규산염 사면체. 얘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규산염 사면체라고 되어 있는데 규산염 사면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림도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규소 한 개에 산소 4개가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정사면체 모양의 구조. 이걸 규산염 사면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얘네 구조를 보면 우리가 아까 봤죠? Si가 이렇게 있는데 Si는 4개랑 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산소가 이렇게 붙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산소의 결합수는 2개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개? 아니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 결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Si가 4+가 되고요. 이온이 되고
O가 2-2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해봐. 얼마 나오니? 더하기 못해? 다 더해봐. 얼마 나와?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나오지?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4 나오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요? 화학결합을 했는데 중성이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는 놈이 됐다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새끼가 특이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SiF 4면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규소 1개와 4개의 산소가 공유결합한 건 맞는데 이 규산염 4면체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요. 됐어요? 왜 그렇게 띄었느냐?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4 전하가 됐고요. 산소라고 하는 새끼는 2개의 전하를 얻어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각각 얻었기 때문에 전체가 마이너스 4가 됐다고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책에 없는 애들은 써두세요. 알겠습니까? 규소는 4개의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4의 전하를 띄게 됐고요. 산소는 2개의 전하를 얻어서 마이너스 2의 전하를 얻게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가 됐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네를 잘 보시면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사면체 모양이에요. 얘는 입체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학결합을 이렇게 4개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얘가 평면상에 있으면 최대한 크게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각형도 구부러뜨리면 내각의 합이 커지죠.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게 안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입체상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야 얘네들의 결합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시험 문제 그리면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90도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얘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드시 입체로 존재하는 거라고.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화학결합이 입체라는 말 자체는 공간상에 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규산염 4면체를 기본으로 해서 뭉친 게 광물이라며. 그래 안 그래? 멍 때리지 말고 눈 뜨고 자지 말고. 자, 얘네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뭉친 게 광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 광물이 어떻게 뭉쳤느냐? 요 밑에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밑에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나오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이 돌덩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돌덩이 이름을 틀리시면 안 돼요. 어떤 돌덩이, 어떤 새끼가 있는지를 다 정리해 두셔야 된단 말이죠. 자, 보시면 규산염 광물의 결합인데 규산염 4면체는 음전하를 띄고 있어요. 내가 방금 전에 음전하 띈다고 그랬어요. 이 음전하에다가 인접한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아니면 다른 4면체의 산소들과 공유 결합하거나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다? 광물이 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4면체가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이 4면체가 뭉쳐서 광물이 돼야지만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요. 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뭉치지 하나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야. 이 구조와 돌덩이 이름. 그걸 외우셔야 돼요. 독립형 구조. 규산염 4면체의 독립적으로 여기 보시면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과 결합하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죠? 얘가 음이온이니까 양이온과 결합한다고요. 됐어요? 그렇게 된 게 감람석이요. 돌덩이 이름도 외우셔야 돼요. 구조하고 돌덩이 이름, 과정하고. 그 다음 단사슬 구조는 규산염 4면체가 양쪽의 산소가 공유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짝대기 모양으로 쫙 길게 된 거죠. 이 새끼가 휘석이요. 됐어요? 그 다음 복사슬. 단사슬 2개가 서로 엇갈린 모양이에요. 됐죠? 요거는 각섬석. 돌덩이 이름 잘 외워야 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잘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판상구조는요. 여기서부터 판때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는 규산염 4면체 산소 3개가 공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흑음모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망상구조요. 망상구조. 망상구조는 규산염 4면체 산소 4개가 모두 공유결합한 새끼예요. 누가 있느냐? 석영과 장석이 있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 정도면.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시겠죠? 못하진 않겠죠? 됐죠?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 구조 이름, 얘네들 특징, and 돌덩이 이름.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돌덩이 이름밖에 없어요, 외울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외워두시고. 또 하나,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올수록 공유 산소수가 증가하고 공유결합이 복잡해집니다. 됐죠? 자, 왜 지금 이러한 구조를 배우는가? 이러한 구조에 의한 특징, 즉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광물 배우실 때 조항광물, 얘네 다 이름은 들어봤지? 이름은 들어봤죠? 휘석, 감람석, 각삼석, 흑은모, 석영, 장석 들어봤잖아, 이름은. 이런 새끼들의 광물의 특징 배웠지? 기억납니까? 광물의 특성? 굵기, 그 다음에 뭐 결정형, 쪼개짐 깨짐, 자성, 복굴절,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볼 건 뭐냐면 광물의 특성 중에 쪼개짐과 깨짐을 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쪼개짐과 깨짐이 있는데, 쪼개짐은 방향성 있게 깨지는 거예요. 얘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깨짐은 그냥 팍 깨지는 거야. 그냥 불규칙적인 거예요. 이 차이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각각의 돌멩이들 나왔었죠. 쭉 불러봐. 누구 있니? 맨 처음에 누구 나왔어? 감람석. 기억나냐? 저기 앞에. 그 다음 누구 나왔어? 휘석. 저 순서대로 한다. 각삼석. 흑은모. 아이씨. 흑은모. 석영. 장석.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돌덩이들이 쪼개짐과 깨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감람석은 뭐가 되겠어요? 찍어봐. 둘 중에 하나라니까. 저 구조를 잘 보고. 얘가 쪼개질까요? 깨질까요? 찍어. 둘 중에 하나야. 깨져. 그래, 깨지. 휘석. 뭐야, 하나 끝이야? 뭐 둘 중에 하나 찍으라니까? 휘석? 대답을 해. 이씨. 쪼개지면 각삼석. 쪼개지면 흑은모. 쪼개지면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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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며 장석. 뭐야? 장석. 쪼개지며. 자, 깨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봐봐. 깨지는 애 구조를 봐봐요. 감람석의 구조는 뭐예요? 독립형 구조죠. 그럼 얘는 모든 방향에 결합력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깨지는 거예요. 자, 쪼개짐이 생기는 애는, 얘는 산소가 공유결합했죠. 여기서부터. 맞아, 틀려. 맞지? 옆으로 붙었지, 이거.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래서 이 새끼는 두 방향 깨짐이라고 그래요. 두 방향. 사슬 모양이니까. 이 새끼도 두 방향. 이 쪼개짐. 이 새끼는 흑은모는 판으로 깨지는 거예요. 이걸 한 방향 이렇게 불러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잘 봐요. 얘네 둘 다 구조 똑같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구조 똑같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왜 깨짐이고 얘는 쪼개짐일까요? 왜 그럴까요? 아, 대답을 해봐요. 네? 얘는 왜 그럴까요? 구조가 똑같은데. 니네 책이 있다니까요? 옆에 잘 봐요, 스티키들아. 얘는요, 4개가 모두 다 공유결합해요, 산소가. 그러니까 얘도 모든 방향에 결합력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새끼는 양이온 새끼가 하나 갖다 붙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끼는 두 방향 쪼개짐이 생겨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써준 건 좀 어렵게 내면 여기까지 넣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얘네들은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요 얘기는 이제 연장선상으로 이쪽으로 와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석영하고 장석 보이죠? 보이세요? 나와 있다니까요. 규산염 삼면체, 모든 산소가 규산염 삼면체와 공유결합했기 때문에 얘는 결합력이 똑같아요. 그런데 장석은 일부의 알루미늄의 양이온이 대신해서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결합력이 조금 불균등하겠지. 됐죠? 거기가 좀 약하겠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됐어요? 하실 수 있겠죠? 얘네들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가시면 여러분, 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텐데, 그 그림이 얘네는 위에 나와 있는 기본 그림 말고요, 이렇게 공유결합 시킨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가 공유결합된 데거든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개수 찾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예요? 당연히 삼연체가 양쪽으로 산소가 공유결합한 거겠지. 그 다음 얘는요,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럼 복사설 구조는 뭐예요? 얘는 이중사설이 모양이 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공유결합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위아래가 하나씩 더 붙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얘는 단사슬, 얘는 복사슬. 그럼 판상 구조는 뭐냐면, 얘네는 공유결합 3개 했다 그랬죠? 맞아요? 공유결합 3개 했죠? 그러니까 요거 틀리시면 안 돼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얘는 쭉 이렇게 된 거지. 보이세요? 근데 여기는 고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고리가 쭉 펴질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요건 두 줄이고요. 요 새끼는 줄이 없다고요. 계속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요. 판때기라고요. 됐어요? 이 그림만 보시고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오면 딱 헷갈리기 딱 좋아, 이게. 알겠죠? 어떤 식으로 됐는지 잘 보시고요. 여기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공유결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죠? 동그라미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성질들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래요. 규산염 광물의 성질 보시면 휘석과 각섬석은 기둥 모양의 결정을 가져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짝대기 모양이니까요. 쭉쭉. 됐죠? 그 다음 흑음모는 당연히 판상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 새끼는 얇게 쪼개지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방향 쪼개짐. 됐죠? 그 다음 석영과 장석은 모든 산소가 공유결합했기 때문에 가장 안정하고 풍화에 강합니다. 됐죠?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방금 전에 나왔던 이러한 화학결합이나 아니면 위에 나왔던 동글동글한 거 붙여준 그림이나 그게 나오면 쉬운데, 너네들이 여기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 실제 돌덩이 그림을 줘요. 그럼 니네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족족, 우리 문제 풀면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들 족족 사진 이름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실제 돌 사진 주면 몰라요. 같은 돌이지 옌병 얘가 누군지 뒤에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사진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나 나중에 선생님이 뭐 여러분 계속 프린트 풀겠지만 그런 거 나올 때 실제 그림이 나온 경우는 아, 얘가 이런 돌이구나, 이런 돌이구나, 특징적인 것들을 잡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틀려요. 오케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돌이에요. 여러분이 거의 신경 안 쓰는 돌덩이라고요. 그러니까 돌덩이가 좀 외우기가 힘들죠.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잘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